영국의 철학자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오늘도 김경필 작가의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제대로 혼쭐나며 배우는 재테크 기본기. 우리 앞에 놓인 인플레이션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넘사벽 레벨의 에베레스트 같은 산은 아니다. 하지만 트레이닝복 바람에 운동화를 고개 신고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동네 들산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당분간 허리띠에 구멍 한 칸을 푹 잡아 당겨 졸라맨다는 마음으로 신발끈도 다시금 질끈 동여맨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위기를 넘어설 각오를 해야 한다. 나 혼자 간다면 무척이나 길고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다. 내일의 플렉스를 위해 오늘의 플렉스를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짱테크, 아니 현명한 돈 관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경제관념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을 위해 이 책을 썼다. 혼쭐 1단계, 고치기 단계 들어갑니다. 플렉스가 소확행이라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던지는 소비문화가 플렉스 과거 세대들이 결혼과 아내 집 마련이란 현실적 목표에 집중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결혼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집값은 넘사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돈을 모아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목표 자체를 잃었다. 세상은 전보다 훨씬 좋아진 듯 보이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우울감은 그 어느 세대보다 크다. 젊은이들은 그런 현실의 좌절과 우울감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감한 소비를 시도하고 있다. 각종 SNS에서 자신의 삶을 모르는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일상을 매일같이 방송한다. 여기에는 멋진 소비가 빠질 수 없는데 SNS에 올리는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해시태그가 바로 소확행이다. 1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소확행은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랑겔라스 섬의 오후에서 처음 쓴 말로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쥐져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된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처럼 바쁜 일상에서 만끽하는 작은 즐거움을 뜻한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란 플렉스와는 완전히 정반대 의미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과감한 플렉스를 소확행이란 말로 표현한다. 왜일까? 큰 소비를 하고 마음이 완전히 편안한 사람은 많지 않다. 큰 소비에는 본능적으로 불편함과 염려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짐을 해소해서 그 소비를 스스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나 자신을 설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1년에 딱 한 번인데 또는 한 달에 딱 한 번인데 어때? 식의 표현을 하고 고생한 나에게 주는 상이라며 자기 최면을 건다. 회초리 토크. 과소비를 소확행으로 포장해 자신에게 면제부를 주지 마라. 소확행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우선 소확행이 되려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일단 적어야 한다. 혼쭐 1단계 1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 중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소소한 것들을 의미한다. 특별하고 쇼킹한 이벤트가 아니다. 길을 걷다 발견한 작은 들꽃이나 동네에서 마주친 강아지 혹은 예쁜 풍경, 특별하지 않지만 저절로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며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비싼 물건을 사들이는 건 소확행이 아니다. 애초에 작을 소원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은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다양하지만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이 증가할 때 오는 행복이 가장 지속성 있다고 말한다. 비싼 식당에서 고급 요리를 먹거나 재미있는 오락과 유흥을 즐길 때도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것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생기는 일시적인 행복으로 쾌감에 가까운 것이다. 반면 땀을 흘리며 운동하거나 내일을 위해 공부한 후 느끼는 성취와 보람,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세로토닌 분비와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행복감이 어도 만족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해 소확행은 쾌감보다는 만족감에 더 가까운 표현이다. 1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회초리 토크.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플렉스를 소확행으로 포장하지 마라.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고한 소비는 통장에 잔고를
떨어뜨려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을 줄어들게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플렉스로 행복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 행복은 뒷맛이 영습스러워 염려나 걱정이 따라붙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행복인 것이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라 생각하고 한 플렉스 대부분은 작고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크고 불확실한 행복, 즉 대불확행이 되고 만다. 멋진 플렉스 사진에 소확행이란 해시태그는 그만 붙이도록 하자.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과소비 플렉스이고 어디까지가 슬소생 슬기로운 소비생활인가? 간단하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돈이 있다. 첫째는 벌어놓은 돈, 즉 과거 자신이 벌어 모아둔 돈이다. 둘째는 벌고 있는 돈, 현재 자신의 소득이다. 셋째는 아직 벌지 않은 돈,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이다. 과소비란 이 세 가지 돈 중 둘째인 현재 소득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소비하는 것과 셋째인 아직 벌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을 미리 당겨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벌지만 저축하지 못하고 통장 잔고가 떨어져서 이달에 모두 결제하지 못해 할부를 긁는 모든 소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1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회초리 토크. 저축하지 못하는 당신, 통장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당신, 할부를 하는 당신이 바로 과소비 주범. 반면 슬소생이란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피치 못할 일로 큰돈이 필요하다면 과거 벌어놓은 돈으로 소비하는 생활을 말한다. 머니 트레이너의 한마디. 해피니스의 어워딩 헤븐 해픈 우연한 일이 발생하다 와 같은 의미다. 결국 행복이란 일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뜻이다. 행복은 절대 의도한 일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20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책을 읽었습니다. 벤저민 디즈레일의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이 명언을 뼈 때리는 언중유골의 회초리. 당손 8대가 중 한 명 왕한석의 명언. 빈자인 서구. 부자인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라는 명언을 지도 편달로 삼는 변팅크였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경제TV. 감사합니다.